자, 23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A와 B 물체가 빗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A가 P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의 속력이 V만큼이 되면 B가 다시 P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B의 처음 속력은 2V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A와 B가 둘 다 빗면에서 운동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A와 B가 서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A와 B의 속력은 각각 VA만큼 VB만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A와 B의 속력을 구해서 비율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A와 B 물체는 같은 빗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이때 가속도 값은 같다라는 걸 나중에 활용하셔야 돼요. 그 전에 뭘 설정을 할 거냐면 A가 처음에 P점에서 정지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얘는 정지했고 그 다음에 얘가 속력이 V까지 될 텐데 그러는 동안에는 A가 B 없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A가 혼자 움직이는 이 시간을 우리가 T0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V만큼의 속력에서 B와 만날 때까지 그때 움직인 시간을 T만큼이라고 놓을 거고 A가 속력 V가 되었을 때 B도 역시 P점에서 2V만큼의 속력으로 A와 만날 때까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때 걸린 시간도 T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A가 혼자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이 혼자 내려온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이 X만큼의 거리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정지였고 V가 될 때까지 이니 이때 평균 속력은 2분의 V라고 표현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시간은 T0라고 했으니까 T0를 곱해주시면 A가 혼자 내려온 거리 X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A가 V가 되었을 때 여기 지점까지 해서 P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조금 전에 X 2분의 V T0라고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 X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가 처음에 P점에서 출발해서 A와 만날 때까지 이때 이동한 거리를 1번이라고 놔. 그리고 A가 V부터 역시 만날 때까지 이동한 이 거리를 2번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1번의 거리에서 2번의 거리를 빼면 A가 혼자 내려온 이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B가 혼자 내려온 거리에서 2번 A가 속력 V에서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식과 2번식을 각각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1번식은 B가 움직인 거리예요. 근데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식이 있잖아. 거기다 대입해 주시면 B가 처음 속력은 2V라고 되어 있으니 2V에다가 걸린 시간 T 곱하시고 2분의 1에다가 가속도는 A라고 놓고 똑같이 T제곱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B가 혼자 움직인 거리고요. 그 다음에 A가 속력 V부터 VA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2번이라고 했으니까 A의 속력 좀 전에 V라고 했으니 V에다가 시간 T 곱하고 역시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A에다 T제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위에 거 식에서 2번 아래 거 식을 빼주는 거야. 그랬더니 1 빼기 2번 식이 뭐가 나오냐면 VT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뒷부분이 사라져서 VT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VT를 우리가 뭐랑 같다고 놓을 수 있냐면 이 X값이랑 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A가 혼자 내려온 거리. 이때 A가 혼자 내려온 거리는 아까 2분의 VT0라고 했으니까 2분의 VT0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 이걸 통하여 T에 대하여 정리하면 2분의 1 T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간을 T0로 표현을 하셨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되냐면 A와 B의 각각 가속도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A와 B는 같은 빗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를 각각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는데 A의 가속도는 A가 속력 V부터 VA가 될 때까지 이때의 가속도를 구해볼게. 시간은 T라고 했으니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되니까 VA 빼기 V 하시면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B는 전체 T시간 동안 속력이 처음에는 2V였는데 나중에는 VB거든. 그래서 VB 빼기 2V 하시면 돼요. 역시 걸린 시간은 T야. 그래서 얘네 두 개씩을 같다라고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VA랑 B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하나 더 도입을 할 거냐면 A가 맨 처음에 혼자 정지부터 속력 V까지 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거든. 이때 걸린 시간을 T0라고 했었으니 A가 혼자 움직인 이 시간 동안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 T0분의 나중 속력 V 빼기 처음 속력 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역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던 A와 B의 이 가속도는 곧 조금 전에 구했던 T0분의 V와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T0는 구했죠. 2분의 1 T0라고 구했거든요. 얘를 대입해서 각각 VA와 VB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쓰면 T0분의 2 VA-V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A의 가속도야.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T0분의 2V, B 빼기 2V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곧 T0분의 V와 같다 식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얘랑 두 개 같고 얘랑 두 개 같다를 통하여 VA랑 VB 값을 구하면 VA는 2분의 3V 나오고요. VB는 2분의 5V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비율을 정리하시면 3분의 5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페이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빗면 위에 물체 A, B, C, D가 모두 다 매달려 있는 경우이고요. 여기에서는 단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단서를 활용하여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 C, D는 모두 다 빗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빗면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일부가 작용한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의 뒷부분에 보시면 실 P를 끊었을 때 C와 실 Q를 끊었을 때 D가 서로 가속도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실 P를 끊었을 때는 C가 혼자 움직여. 그 다음에 실 Q를 끊었을 땐 D가 혼자 움직이거든. 이때 C와 D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C와 D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고 그 알짜 힘은 곧 C와 D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 그 가속도의 크기를 그냥 A라고 한번 놔보자. 그러면 C의 알짜힘 자체는 질량 EM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EMA. 그 다음에 D는 질량 M에다가 A 곱하면 되니까 MA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각각 C에 작용하는 중력, D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D보다는 C가 2배만큼 더 크기 때문에 D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라고 놓으면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2배니까 EF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썼던 거 이건 지울게요. 자, 이렇게 C와 D에 작용하는 중력을 표현했으니 이번에는 A와 B에도 작용하는 중력 표시를 해볼 텐데, 중력은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1,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2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힘 표시가 싹 끝났어요. 이때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힘을 빼준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문제의 처음 부분에 보시면 A, B, C, D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가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A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1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물체 4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질량을 더해주시면 10M입니다. 그 다음에 EF부터 차례대로 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EF, 그 다음에 F1은 EF랑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 그 다음에 F2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F2 빼줘. 그 다음에 마지막 D에 작용하는 힘도 역시 반대니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A1은 10N분의 F 더하기 F1 빼기 F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뒷부분에 보시면 C를 이제 끊을 거야. 먼저 실 P를 끊고 이후에 실 Q를 끊으면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가 A2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림을 볼게요. P를 끊었어. 그리고 Q도 끊었어. 그러면 뭐만 남냐면 A와 B만 남습니다. 이때 A와 B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A2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2도 똑같이 식 한번 세워보면 A와 B만 남았으니까 질량은 7M일 거고 A와 B만 있으니까 힘은 F1이랑 F2만 있다.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F1에서 F2를 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식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실피를 끄는 후에 A가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힘이 평형 상태라는 거거든요. C를 P만 끊었으니까 이번에는 D는 있고 C는 없는 그런 상황, A, B, D만 있는 상황인데 이때 힘이 평형 상태라고. 그렇다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F1의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F2와 F를 더한 값과 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식으로 세우면 F1은 F2 더하기 F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F에 대하여 다시 쓰면 F는 F1 빼기 F2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걸 어디에 대입하냐면 A1에 있는 여기 F 자리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왼쪽에다 A1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1은 질량 10n분의 F 자리에다가 F1 빼기 F2를 대입하니까 2로 묶어서 F1 빼기 F2 이렇게 식 정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2 아래에다 다시 한번 써주면 A2는 7n분의 F1 빼기 F2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A2분의 A1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랑 10이랑 약분하면 여기에 5 남아. F1 빼기 F2, F1 빼기 F2 요거 약분하면 뭐만 남냐면 5와 7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2분의 A1 같은 경우는 5분의 7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얘는 오른쪽에 보시면 상대 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B와 C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상대 속도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상대 속도라는 건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거다라고 했고요. B와 C 사이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상대 속도는 C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뺀다 라고 기준을 삼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대 속도를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B가 있어요. A와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C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A와 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다가 C와 먼저 충돌을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방향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 다음에 A와 B가 한 번 더 충돌하는 그런 운동 상태를 보이게 될 텐데요. 먼저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력이 4m/s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A와 C는 속력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통하여 C와 A의 속력을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에서 2초 사이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0에서 2초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상대 속도에다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하는 속력은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처음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6인데 이때 C의 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 그냥 VC라고 놓으시면 되고 B의 처음 속력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하여 처음에 C의 속력을 구하시면 C의 속력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C는 처음에 마이너스 2로 움직이고 있었어. 왼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소리고요. 반대로 A는 속력의 크기는 같다 했으니 A는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다가 B와 C는 언제 충돌을 할 거냐면 2초일 때 충돌을 합니다. 왜냐면 B와 C의 거리가 2초일 때 0이거든. 그렇다는 건 얘네 둘이 여기서 충돌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충돌 후에 B와 C의 속력이 변하겠지. 왜냐면 충돌을 했으니까. 그래서 충돌 후에 B와 C의 속력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2초에서 4초간 4초 이후에 기울기가 변하고 있으니 2초에서 4초 요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게요. 그랬더니 2분의 8이니까 요 사이의 기울기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상대 속도식을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기울기의 크기는 4인데 이때 상대 속도는 C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뺀 것과 같아. 얘는 2초에서 4초 사이의 상대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 식을 하나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C와 B의 충돌 후 속도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식을 하나 더 쓰려고 하는데요.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B와 C의 운동량 보존 법칙 식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대로 적용 한번 합니다. 충돌 전에 B는 2kg이고 속력은 4였어요. 그래서 B의 운동량은 8이었고요. C는 처음에 질량은 2였고요. 속도는 마이너스 2예요.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속력, C의 속력 둘 다 몰라. 근데 B의 질량은 3이야. 그래서 2야. 미안해. 2VB이고, C의 질량도 2야. 그래서 2VC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한번 정리하시면 2는 VB 더하기 VC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상대속도식 썼던 요거랑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썼던 얘랑 연립을 해서 B와 C가 충돌한 후에 그 충돌 후 속력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VB와 VC 값을 파악할 수 있고요. VC 값은 3이 나와요. 그러면 VB 값은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B의 속력과 C의 속력은 B와 C가 충돌했을 때의 속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속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에서 2초 사이에 아까 A의 속력은 2였고 B의 속력은 4였고 C의 속력은 마이너스 2였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하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그대로 2인데 B의 속력은 마이너스 1로 바뀌었고 C의 속력은 3이야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초 이후야. 4초 이후에 B와 C 사이의 거리가 나타나 있는데 기울기의 크기가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C는 B와 충돌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그냥 3m/s로 움직이면 된다. 근데 B는 왼쪽으로 움직이며 A와 충돌을 할 거예요. A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4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A랑 충돌을 하면 B의 속력이 변할 거야. 그리고 A의 속력도 당연히 변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B의 속력을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졌거든요. 4초 이후에 기울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초 이후에 C는 계속적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통하여 B의 속력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4초 이후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2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마지막 상대 속도식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는 2인데 얘는 C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면 돼요. 얘는 4초에서 7초 사이에요. 이때 C의 속도는 3이라고 했고요. B의 속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A와 B가 충돌한 후에 B의 속도는 1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가 B의 마지막의 속도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A와 B가 충돌을 하고 나면 A의 속력은 뭔가로 바뀌었을 거고 B의 속력은 1일 거고 그 다음에 C의 속력은 계속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A의 속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A와 B가 충돌한 후에 운동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A의 처음 운동량은 얼마냐면 질량은 3에다가 속력은 2니까 6이에요. 그 다음에 B는 A와 충돌하기 전에 B의 속도가 얼마였냐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량에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모르니까 3VA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충돌 후의 속력이 1이라고 했어요. 질량에다 곱하시면 2가 되겠네요. 이걸 통해 최종적으로 A가 B와 충돌한 후의 속력이 3분의 2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0에서 7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야. 얘네는 충돌 전과 후에 속력이 각각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0초부터 4초 동안에는 계속 2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2에다가 4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초 이후에는 B와 충돌을 했기 때문에 속력이 3분의 2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4초에서 7초까지 3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A가 전체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10m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7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용수철이 매달려 있고요. 이 용수철에서 탄성 에너지를 파악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의 그림 보시면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L0만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고 그냥 물체 A, B를 매달아 놓으면 용수철은 원래 살짝 늘어난 채로 평형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서 힘의 평형을 이뤄서 그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살짝 늘어나 있을 때 우리는 평형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때 사람이 손으로 물체를 매달고 일부러 원래 길이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용수철이 지금 현재 L0만큼의 원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에서의 그림은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니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 있어야 평형 상태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의 그림은 평형 상태보다 용수철의 길이가 압축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평형 상태보다 위에 좀 더 압축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손을 놓으면 얘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A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진동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용수철이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L만큼 늘어났대요. 원래 용수철의 길이는 L0만큼인데 얘가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L인 거야. 그래서 원래 B는 L0의 위치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에 있다가 A가 여기 L인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는 최종적으로 얼만큼 움직였냐면 L 빼기 L0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만큼 진동할 거냐면 이 A는 용수철 길이가 L0일 때, 원래 길이일 때, 그 다음에 용수철의 길이가 L만큼 늘어날 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진동 중심은 얘가 움직이는 이 거리의 어디 부분을 얘기하냐면 정중앙 부분을 우리가 진동 중심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진동 중심을 평형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L0와 L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사이의 크기가 L 빼기 L0만큼인데, 다시 말하면 평형점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부터 얼만큼의 간격을 의미하냐면 2분의 L 빼기 L0만큼, 그러니까 딱 중간 지점이 평형점이다 또는 진동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A 물체를 기준으로 보면 A 물체는 용수철의 길이가 L0일 때 운동 에너지가 0일 거고요. 진동 중심으로 올 때 진동 중심에서 속력이 최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L만큼 늘어나면 다시 속력이 0이 되었다가 진동 중심으로 갈 때 속력이 최대가 되고 다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면 속력이 0이 되는 그런 운동을 반복하게 될 거라고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평형점과 최대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평형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평형점이라는 건 조금 전에 중간 지점 2분의 L 빼기 L0인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했거든요. 이 평형점은 중력과 같은 지점입니다.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지점입니다.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탄성력과 중력이 같은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부르는데 탄성력을 구하는 공식은 Kx이고 중력을 구하는 공식은 mg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용수철 상수 K는 그대로 쓰시고요. 이때 원래 길이보다 진동 중심까지 늘어난 길이는 2분의 L 빼기 L0입니다. X에다 진동 중심까지의 길이 곱해주시면 돼요. 얘는 중력의 크기랑 크기가 똑같다라고 했는데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 A죠. 그래서 A의 중력 mg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L 빼기 L0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면 K분의 EMG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니은에서는 이 물체가 L만큼 늘어났을 때 R자임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L만큼 늘어났을 때의 지점은 속력이 0이어서 운동에너지가 0인 지점이지 대신 뭐가 최대인 지점이냐면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나 있을 지점이잖아요.
탄성 에너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얘는 탄성력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윗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자 힘이 0은 아닙니다. 얘는 다시 도약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알자 힘이 0이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D급번에서는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력은 어디 지점이냐면 진동 중심 평형점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최대 속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디와 어디를 비교할 거냐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원래 길이에서부터 진동 중심에 올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뭘 비교하기로 했냐면 감소한 에너지의 양과 증가한 에너지의 양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감소했는지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는지를 각각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감소한 에너지는 A가 원래는 L0의 위치에 있었는데 얘가 L만큼 늘어나면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증가한 에너지는 원래 용수철이 L0만큼 원래 길이로 있었는데 이 용수철의 길이가 아래로 좀 더 늘어나잖아요. 이 진동 중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물체 A, B가 둘 다 정지해 있었는데요. 얘네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감소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길이 L0일 때부터 진동 중심 2분의 L 빼기 L0까지 오는 동안에 이 식을 각각 세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갑니다. A는 원래 L0만큼의 위치에 있다가 2분의 L 빼기 L0의 위치로 내려오면서 얼마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냐면 mg에다가 2분의 L 빼기 L0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는데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L0였어. 그런데 얘가 얼만큼 늘어났냐면 2분의 L 빼기 L0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분의 1K에다가 2분의 L 빼기 L0 대입해서 제곱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가만히 있다가 A와 B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거 아래에다 이어서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A와 B가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질량 2개 더해서 EM에다가 그 다음에 V제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이 식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바로 V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L 빼기 L0를 K분의 EMG 라고 정의했었거든요. 이걸 조금 전에 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아래 대충 써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속력을 구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용수철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식을 세워봐 주길 바랍니다.